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끔찍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90대 노인 양모 씨라는 사람이 네. 2016년 12월부터 막내딸의 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내딸이 부모님을 모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90대 이 양모 씨는 막내딸 집에서 조용히 잘 사셨으면 괜찮은데 아하. 그 부인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계속 폭행을 하는 걸 본 이 막내딸은 말려도 보고 이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봤는데도 안 네. 돼요. 아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막내딸 입장에서는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리는 걸 계속 보는 것은 정서적으로 네, 굉장히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아하. 아버지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하. 큰언니네로 가세요. 아. 근데 큰언니네로 가세요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 90대 노인 양모 씨가 앙심을 품게 됩니다. 어허. 감히 나를 지금 모시지 않겠다는 거야 하고 바깥에 나가서 흉기 2개를 가지고 집으로 와요. 이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제 막내딸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내딸의 얼굴을 이제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막내딸도 그 상황에서는 대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항을 하니까 이제 미리 준비했던 흉기 2개를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이 막내딸의 사위가 말리러 들어왔는데 네. 막내딸은 다행히 무사했는데 막내딸의 사위가 네. 이 좀 흉기에 찔려서 굉장히 중태에 빠지게 아이고.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다행히 이제 이 사위도 목숨은 건졌지만 네. 이제 성대 마비 같은 장애를 평생 앓고 아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사건입니다. 네. 아버지를 못 모신다고 했던 이것만 놓고 보면 아우 따님이 왜 안 모시려고 했을까 하는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사연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90대인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걸 보니까 말려도 봤습니다만 이 막내 따님의 자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보기에는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도저히 아빠 못 모시겠어. 큰언니네로 가! 라고 했는데 큰언니네로 가서 이 문제의 이제 사달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중반도 넘어섰는데 네. 아마 이분은 막내딸 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 할머니를 구타하고 폭언하고 폭행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그 전형적인 가정폭력범이에요.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연세가 드셨지만.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막내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도 싫을 뿐더러 네. 그거를 보는 자신의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네. 막내딸이 내가 모시고 할아버지만 아버지만 다른 큰언니 집에다가 이렇게 따로 떼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남편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죠. 네. 남편하고 같이 이제 올라온 건데 사전에 얘기가 잘 됐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이제 큰딸 집에 왔는데 네. 큰딸하고 아버지 모시는 문제로 다툼이 잠깐 있었나 봐요. 막내딸하고. 막내딸하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지 네. 않아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미리 네. 흉기 2자루를 모자 속에 숨기고. 세상에. 그랬던 사람인데 자신을 놓고 막내딸과 큰딸이 이 다투는 걸 보니까 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막내딸 네. 뺨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 지켜보던 그 막내딸의 남편, 그러니까 네. 사위죠. 네. 사위 유 씨입니다. 아하. 유 씨가 자기 아내를 감싸 안은 거예요. 그 순간 모자 속에 있던 흉기를 2자루 아이고. 꺼내가지고 정확하게 목 부위를 공격을 했는데 아하. 경동맥입니다. 네. 치명적인 곳이에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맞았으면 사망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비껴갔지만 이제 이 발음을 하는 성대 쪽을 공격 네. 다치는 바람에 네. 성대 마비로 지금 언어 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이 막내딸, 이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모시다가 결국에는 큰언니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했을까? 뭔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내를 수시로 때렸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계속 봐야 하고 또한 그 외손녀까지도 그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가족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면은 어떤 그 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혹은 어머니하고 이혼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96세셨다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상태여서 네. 마지막 애정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도 끝까지 큰언니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자식들에게는 1차적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식들이 나서서 황혼 이혼을 시켜주어도 아버지가 오히려 역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하. 어찌됐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버지 입장보다는 이 막내딸이 그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막내딸의 집에 머물면서 수시로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막내딸과 그 사위. 어땠을까요? 이 심정이. 그리고 외손녀. 이 가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걸 이 막내딸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떼내야겠다. 떼놔야겠다. 그래서 큰언니의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하려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끔찍한 범죄, 하마터면 목숨을 잃게도 했을 뻔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네, 재판부의 그렇죠. 판단은 뭐였습니까? 일단 1심 판결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질은 굉장히 안 좋죠. 아하. 부인을 상습적으로 계속 폭행해왔고 네. 모시겠다고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이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데다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잘못한 거야. 계속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살인 미수 상황에서 나이가 96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럼 100세의 출소예요. 100세. 그러네요. 이제 그런데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고요. 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네. 또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건 아무도 자기를 모시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앞으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고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을 낮춰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아. 통상적으로 이 지금 할아버지의 나이가 96세 뭐 이렇게 아니라 좀 나이가 좀 젊었다면 이건 3년 4년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중형이 예상된 사건인데 이게 제일 고려가 됐던 건 나머지가 아니고 고령. 네, 나이 때문에 이제 징역 3년으로 1년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고령인 점을 재판부가 네. 사실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참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글쎄요. 나머지 그 피해를 봤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서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가족들의 그 입장은 참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아버지가 한 행위로 본다면 정말 아버지로서 자격도 없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런데 또 보시다시피 나이가 96세예요. 네. 96세인 사람이 1심에서 4년을 받으면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만기하는 날이 100세입니다. 100세. 아하. 일반적으로 100세를 천수를 다 한 걸로 봐요. 그런데 그 100세까지 그 교도소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는 걸 보는 그런 그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여하간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감형을 해준 거는 그래도 100세 이전에 네. 천수 이전에 나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은연중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박영주 변호사님 2심의 판단이 그대로 혹시라도 뭐 대법원까지 이 사안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럼 99세에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가족들이 그동안 많이 뉘우치셨죠? 그래 이제 같이 살아요. 이게 할까요? 그 부분도 아마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가족의 부양 의무라는 것은 국가의 부양 의무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어찌됐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족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네. 부양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론 그
딸을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소하고 나왔을 때 부양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처럼 가족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이혼을 하고 네. 가족들 자식들이 부양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아. 나라에서 일정한 정도 최저 생계비 정도의 지원을 해주기는 합니다. 아, 어쨌든요, 한때의 판단 잘못, 그리고 한때의 몸에 밴 이 폭력성, 이게 결국 한 가정에 이런 큰 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